토트넘의 두 레전드, 손흥민과 루카 모드리치의 조합을 볼 수 있을까요? 단 한 줄의 루머가 이탈리아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연일 손흥민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게재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C 밀란의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개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탭마다 이탈리아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손흥민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흥민, AC 밀란 임대 초읽기, 산시오의 프리미어 리그 전설이 온다. 모드리치 마이너스 손흥민 듀오, 꿈인가 현실인가? 와 같은 자극적인 문장들이 화면을 덮었고 그 아래에는 실시간 댓글과 팬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지속되는 이 소식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밀란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33세라는 나이와 MLS에서 이적한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이 산시오로 온다며 기뻐하는 팬들도 있지만 33세 MLS 출신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자존심과 냉정한 계산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올리 감독은 이번 손흥민 임대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영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케팅이나 상업적 가치보다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피올리 감독이 가져온 제안서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보는 순간 2010년대 중반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벤투스 감독 시절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토트넘과의 맞대결은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차전 당시 토리노에서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았으나 그의 이름은 이미 분석 보고서 곳곳에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라인을 찌르는 움직임과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분석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전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하여 경기 시작 10분 만에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측면을 찢는 돌파 라인과 수비 사이를 정확히 꿰뚫는 움직임, 그리고 유벤투스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첫 골을 만들어냈으며 저는 터치라인에서 그 장면을 또렷이 목격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며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던 순간 그 짧은 찰나가 지금도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선수는 특별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경기는 저희 팀이 승리했지만 제 머릿속에 남은 것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그의 경기를 챙겨보았습니다. 유벤투스에서 그리고 첫 번째 밀란 시절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손흥민 선수는 더욱 완성되어 갔습니다.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라 위치 선정의 예리함, 타이밍의 정확함, 마무리의 냉정함을 겸비한 진정한 완성형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을 버틴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실력뿐 아니라 체력, 멘탈, 리더십 등 모든 요소가 검증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극한의 노력 끝에 마침내 트로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은 손흥민 선수가 그토록 오랜 시간 토트넘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의 상징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의 헌신적인 압박, 마지막 피슬이 울릴 때의 눈빛, 그리고 동료들을 품는 그의 포용력, 그 모든 장면이 그의 이름을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그가 MLS로 향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아직 유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인데 왜 미국일까? 하지만 LAFC에서의 그의 플레이를 분석하고 나니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갈망했고 동시에 다가오는 2026 월드컵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10경기 9골이라는 기록은 그의 결정이 정확했음을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저는 그의 최근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시절의 날카로움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욱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비수를 제치고 골키퍼를 무력화하는 마무리를 선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포스테코글루 등 4명의 감독 아래에서 그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좌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포워드로 활약했습니다.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는 더 낮은 위치에서 수비에 가담하는 전술적 변수로 활용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의 3-4-3 시스템에서는 윙백과 호흡을 맞추며 공간을 창출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을 견디고 소화해냈다는 사실은 그의 뛰어난 전술적 이해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뛰어난 윙어가 아니라 전술 그 자체를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선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 시스템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적응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드리치가 중원 깊은 곳에서 리듬을 조율하고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림. 크로아티아의 예술가와 대한민국의 심장이 같은 박자 위에서 호흡을 맞춘다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모드리치가 AC 밀란에 합류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3년을 보낸 선수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배고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모든 볼 터치에 집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경기 중 집중력을 유지하며 패스 한 번, 움직임 한 번에 철저히 리듬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루카 모드리치 선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팀의 중원은 안정감을 되찾았지만 최전방에는 결정력이 부족했습니다. 라이언 로프터스, 탕귀 은돔벨레, 피에르 마이너스 에밀 호이비에르,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는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경기를 단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폭발력은 부족했습니다. 우리 팀에는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공격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이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훈련장에서 전술 노트를 펼쳤습니다. 3-5-2 포메이션은 너무 수비적입니다. 4-2-3-1 포메이션은 가능하지만 모드리치 선수의 자유도가 제한됩니다. 4-3-3 포메이션은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배치하기에는 그의 골 결정력이 아까웠습니다. 제 펜 끝에서 천천히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4-2-3-1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으로 모드리치 선수를 깊은 곳에 플레이메이커로, 손흥민 선수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모드리치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 템포를 짜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 뒤로 파고드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 찰나의 움직임과 킬패스가 맞물릴 때 경기장은 순간적으로 폭발할 것이며 그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일어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드리치 선수는 토니 크로스, 카림 벤제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와 함께 공간과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패스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공격의 순결과 템포를 조율하는 악복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본능의 화신입니다. 그는 계산된 움직임보다는 순간의 직감으로 공간을 파고듭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시야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공간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습니다. 수비수가 한 발짝 물러서는 그 찰나, 미드필더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칼끝처럼 파고듭니다. 진정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어보다 감각으로 소통합니다. 동의 회전, 시선의 각도, 첫 스텝의 타이밍, 그 모든 미세한 신호가 리듬으로 맞아떨어질 때 그라운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는 손흥민 선수의 과거 인터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보다 저는 그의 시선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 속 그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았을 때에도
그는 리더십이 단순한 말솜씨가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수가 밀란 라커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밀란의 라커룸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지만 아직 큰 무대 경험은 부족합니다. 루카 모드리치의 합류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지만 한 명의 베테랑 선수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리더가 합류한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직한 리더십을 통해 팀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팀의 분위기,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 경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까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밀란에 합류하는 순간 밀란은 한층 더 견고한 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따뜻한 저녁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산시로의 하늘 아래 붉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서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밀라노는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미국 무대에서 또 한 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 북미에서도 올해의 골 경쟁에 참여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MLS 최고 골 영예에 도전합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2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 시즌 올해의 골 후보 16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오넬 메시 선수,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MLS는 홍보 이미지에서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를 나란히 배치하여 리그의 두 상징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보 선정 장면은 MLS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 프리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댈러스 원정 경기에서 그는 오른발 가마차기로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MLS 공식 채널은 손흥민 선수다운 예술적인 킥이었다. 압도적인 팬 투표로 매치데이 30 최고의 골로 선정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MLS 데뷔골이기도 하며 이적 후 단 3경기 만에 기록한 득점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그는 최우수 선수 POTM에 선정되며 미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이후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 경기당 평균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